한번 fx가 2차 함수라고 나와 있고요. fx를 설정을 합시다. 뭐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연속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x는 0에서도 연속이 돼야 되죠. 그러면 위에다 0 집어넣은 거랑 밑에다 여기는 이제 0 집어넣으면 그게 함수값이자 자극한 값이 되고, 이쪽은 0보다 클 때니까 극한값으로 이제 좌우극한값이 같아야 되니까. 그럼 F0인 C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극한값으로 써야되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는 그냥 그대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써야 되고, 지금 여기를 그대로 쓰려고 하는데 여기를 좀 잘 봐야 하겠습니다. 3x 플러스 2분의 3파이라고 쓰겠습니다. 3전개해서. 그럼 극한값을 보니까 x가 0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여기다 0 집어 0이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되죠. c고, 여기는 0 집어넣으면 사인 2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플러스 2가 돼서 얘가 0 되니까 c가 일단 마이너스 2인 거야. c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도 마이너스 2.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각을 전환을 해야 되죠. 각을 전환을 할 때는 요거를 예각으로 생각하고 270도로 회전하는 거니까 얘가 사사분면에 있는 각입니다. 사사분면에 있는 각은 사인 값이 마이너스 값이고 2분의 3파이를 지우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 코사인 3x 이렇게 쓰겠네. 그럼 조금 정리를 해서 다시 써보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분자는 ax 제곱 더하기 bx, c가 마이너스 2였죠. 뒤에 있는 거는 코사인 3x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이런 얘가 마이너스 2가 돼. c랑 같아야 되니까. 이 복잡한 계산들을 할 때는 일단 c가 마이너스 2야. 여기 뭐 이상하게 써놨어. c가 마이너스 2. 코사인이 보이면 0분의 0꼴 할 때 1 마이너스 코사인을 반드시 찾아야 돼. 그래야 여기 x제곱을 지워내거든. 그래서 우선 얘를 반반 나눠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ax제곱 더하기 bx라고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여기 2자가 하나 빠졌구나. 여기에 2가 있죠. 여기에 2가 있어야 합니다. 2로 묶어버리면 이거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묶겠습니다.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여기가 1 마이너스 코사인 3x 이렇게 등장을 한다고. 여기를 마이너스 2로 묶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앞쪽 부분은 얘가 0분의 0 꼴이니까 지금 이게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b도 0인데 얘가 x제곱이 약분돼서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x를 하나, 지금 이 상황에서 x를 하나 약분을 한다 치더라도 다시 0분의 0 꼴이 되니까 b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b가 0이 돼버리면 우리는 약분하면 여기 앞에는 a만 남겠죠. 자, 뒤쪽에 있는 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3x가 이렇게 있으면 1 플러스 코사인 3x를 이렇게 곱해야 된다고. 여기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라 여기 사인 제곱 9x가 3x가 되겠죠. 근데 0분의 0 꼴 할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사인 x가 1의 수렴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인 제곱 x가 이렇게 있어도 똑같이 합니다. 사인 제곱이 있어도 여기에 3x의 제곱이니까 9x 제곱을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1의 수렴을 할 테니까 얘만 남는 거죠. 따라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자꾸 강조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0분의 0 꼴에서 사인이나 탄젠트는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냥 이거를 제곱하면 되니까 여기는 9x 제곱인 거야. 여기도 x 제곱하고 1 플러스 코사인 3x가 있는데 이제 x 제곱 이렇게 지워내는 거지. 그러면 이제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코사인 x가 1, 코사인 0이 1이니까 여기 이제 2분의 9의 수렴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정리를 하면, 다시 잠깐 써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3x가 있으면 1 플러스 코사인 3x를 곱하고, 근데 분자가 사인 제곱 3x랑 얘를 뭐라고 생각한다고? 9x 제곱으로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지워집니다. 0 집어넣으면 2분의 9. 여기 2가 하나 더 있어서 여기는 이제 9가 되겠죠. 얘가 답이 마이너스 2가 되네. 따라서 A는 7이 되겠습니다. 이제 fx 정리가 끝났죠. fx는 7x 제곱, b가 0이었고 마이너스 2. 뭘 찾는 거죠? f3을 찾는 거네. 3을 집어넣으면 63 빼기 2가 61. 정답은 6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8번은 그림을 좀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 좀 찾아보죠. 일단 지수함수가 있고요. 지수함수가 있고 y는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있죠.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 여기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렸더니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된대.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은 얘가 1대1 되게 45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야. 기울기가 1. 기울기가 1. 따라서 전피해 좌표를 설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전피해 좌표를 k, 여기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k라고 하죠. 그러면 k, 얘는 여기 곡선 위에도 있어야 되니까 대입을 하면 a의 k 제곱이 마이너스 k가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아까 1이었죠. f'k가 1이 돼야 되니까 미분을 하면, 지수는 미분하면 그대로인데 밑이 2가 아니니까 밑에 lna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제 k를 집어넣으면 a의 k lna가 1이 돼야 된대.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얘랑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k 값을 찾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일단 a의 k가 마이너스 k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k를 집어넣겠죠. 그럼 우리는 lna의 식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lna가 없죠. lna가 없어서 지금 요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lna를 갖다 이렇게 양변에 lna를 이렇게 취하는 거야. 밑이 2인 노구를 취한다고 하죠. 그럼 lna를 이렇게 앞에다 씁니다. 이렇게 k가 음수 쪽으로 가 있는 2, 4분면이라 지금 뭐 음수 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양소될 수 있어서 여기 마이너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 k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lna를 이제 k에 관한 식으로 바꿔버리면 k ln 마이너스 k 이렇게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k구나.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이제 집어넣을 거야. ln 여기에다가 얘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k ln 마이너스 k니까 약분하면 이렇게 지워지겠죠. 얘가 1이니까 ln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네. 따라서 마이너스 k는 밑이 2인 노구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이 되겠죠. 이제 k 값을 찾았습니다.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우리는 여기에 y좌표를 찾을 거니까 y좌표가 마이너스 k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넓이들을 구하는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를. 일단 직각들을 찾아야 돼요. 여기가 일단 접선이라 직각이고요. 여기도 직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가 반지름이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OA의 길이를 OQ의 길이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OQ분의 1이 이렇게 구한 거니까 코사인 세타를 구한 식이죠. 따라서 OQ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분의 1. 같은 방법으로 PQ는 1분의 PQ가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식이죠. 탄젠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도 직각이니까 요 삼각형 넓이를 찾으면 여기 P 아래 길이만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P 아래 길이를 찾기 위해서는 요 큰 삼각형에서 다시 봐야 해요. 큰 삼각형에서 여기를 5R분의 AQ, OQ가 OQ죠, OQ. OQ가 얘가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식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OQ가 지금 코사인 세타분의 1이죠. 여기 코사인 세타분의 1. 그럼 코사인 세타분의 1이고 여기 이걸 그냥 x라고 쓰겠습니다. x라고 쓰면 x 코사인 세타분의 2일이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넘겨서 정리를 하면 x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되겠네. 이렇게. 그럼 요 길이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되는 거야.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세타 빼고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요 길이는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일단 이쪽은 이제 요 삼각형이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이쪽 삼각형에서도 보면 우리는 여기 요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1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는 각도들을 모르니까 요 길이가 필요한데 SR의 길이를 생각을 잠깐 해보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답 찾으면 되겠네. 그럼 여기를 뭐 y라고 한다면 1 플러스 y 제곱이 얘 제곱이니까 코사인 4제곱과 같아 되는 거죠. 코사인 4제곱 4제곱분의 1. 따라서 y 제곱은 코사인 4제곱분의 1 빼기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 제곱이 없어지면 여기 루트를 씌우면 되겠습니다. 이제 y 값도 찾았네. 그러면 우리는 f 세타를 찾아야 되니까 f 세타는 얘 곱하기 얘 나누기 1을 할 거니까 얘가 y가 이거였죠. 여기다 곱하기 1을 나누기 하면 2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4제곱 마이너스 1 빼기 1 이렇게. 이거를 제곱을 하래. 얘를 제곱하면 앞에가 4분의 1이 돼야 되고 뒤에는 루트만 없어지면 되니까 코사인 4제곱 마이너스 1 빼기 1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에 그리고 세타를 하나 더 곱하는 거죠. 일단 좀 정리를 여기도 세타를 하나 나중에 더 곱할 거예요. 그리고 분모에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요 삼각형 넓이는 여기 탄젠트 세타였죠. 탄젠트.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이고 여기 탄젠트 세타 곱하기 2분의 1. 자, 이제 뭐 거의 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텐데 지금 뭐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 그냥 약분하면 얘도 2 이렇게 되고 이제 번분수 앞에만 처리를 하면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얘가 분모에 있는 거니까 여기는 세타분의 2라고 써야 돼. 근데 뒤에 바로 따라서 여기 탄젠트 세타가 이게 따라오거든. 탄젠트 세타가 따라오고 나머지 애들만 잠깐 써보면 여기는 c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코사인 4제곱 이렇게. 얘가 1에 수렴하니까 앞에는 2니까 된 거예요. 그럼 여기만 뒤에 있는 부분만 다시 정리를 하면 얘는 약분할 수 있겠네. 코사인 얘가 인수분해하면 코사인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위에를 약분하면 이렇게 0 집어넣으면 여기는 1이죠. 코사인 0이 1이니까 그럼 1 더하기 1 하면 2니까 2분의 1. 정답은 최종적인 정답은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은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 fx가 있고요. fx가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fx를 뭐 나중에 뭐 안 되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a가 음수여야 하고 그 다음에 gx가 나와 있고 f0의 최소값을 찾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제 정수 k에 대해서 1하고 4는 0이 아닌데 그러니까 f'k가 0인 점이 등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 y값은 3분의 1하고 1 사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fx가 0 이상 하고 얘를 연립했더니 만족하는 정수가 1, 2, 3, 4밖에 없다는 얘기는 fx도 마찬가지죠. 일단 그림을 좀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x가 위로 블록이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0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0보다 위에 만족한 정수가 1, 2, 3, 4만 존재를 해야 되니까 1, 2, 3, 4 중에서 여기 요 점이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극대값인 꼭지점이 x좌표가 정수값이 있어야 되는데 1하고 4는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2하고 3 중에 있겠죠. 얘가 2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3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이 2가 1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 사이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y값이 이쪽도 마찬가지 1하고 3분의 1 사이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요거를 미분해야 되니까 여기 dx분의 d가 미분하라는 뜻이죠. 그러면 fx를 얘를 미분할 거니까 합성함수 미분하면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fx 그 다음에 f'x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얘가 양수인 범위를 찾아내야 돼. 그럼 일단 g'x가 필요하니까 g'x를 미분을 해보죠. 미분을 하면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x고 속미분하면 파이를 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미분하면 2분의 파이. 근데 이것도 양수음수 기준이라 얘가 0이 되는 답을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 따라서 코사인 파이 x가 넘어가면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x의 입장에서는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x가 3분의 1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는 g'fx를 할 거니까 fx가 3분의 1을 기준으로 얘가 3분의 1 때가 0이고 그럼 3분의 1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오면 3분의 1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오면 예를 들어 여기가 2를 집어넣으면 x에다 1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가 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여기까지 하면 음수가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뭐 1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fx가 3분의 1보다 클 때는 g'fx가 음수인 거야. 음수. 그리고 거꾸로 fx가 3분의 1보다 작다면 3분의 1 때는 요때는 g'fx가 0인 거고 3분의 1 때는 이때는 g'fx가 양수인 거야. 이렇게. 그럼 요 상황을 좀 이해를 하고 요 점들이 지금 g'fx가 0인 점들인 거야. 근데 지금 여기가 정수들이 1, 2, 3, 4가 존재를 했는데 이제 1, 2, 3, 4를 이제 쓰려고 보면 여기다 1을 예를 들어 1이 여기 중간에 있다고 치면 얘는 f'x가 증가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양수고 그 다음에 이거는 3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음수가 돼서 말이 안 되죠. 따라서 1이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얘보다 더 밑에 있어야 하는 거야. 1이 여기에 딱 와서 1, f1이 3분의 1이 되거나 아니면 f1이 더 밑에 있어야 얘는 지금 3분의 1보다 작으니까 f'x 여기 g'fx가 양수가 되고 얘 올라가고 있으면 양수가 되고 근데 1이 여기에 있다고 치면 3이 여기에 있지. 여기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 2가 되니까 그럼 요 3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감소 상태에 있으니까 f'x가 음수인 상태이고 그 다음에 g'fx는 얘보다 밑에 있으니까 양수가 돼서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1하고 3이 이렇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 되어야 일단 1, 3까지 만족할 거야. 근데 그렇게 된다고 치더라도 4가 이쪽에 와 있기 때문에 4가 이쪽에 와 있으면 마찬가지로 f'x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음수인데 얘는 3분의 1보다 작으니까 양수가 돼서 모순이 생겨서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아 그럼 k는 무조건 3이 되어야 되는 거네. 둘 중에 하나니까 k는 3이 돼야 되고 그럼 얘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k가 여기 가운데가 3이니까 1이 여기에 있으면 말이 안 된다고. 1이 여기에 있으면 2가 여기에 있으면 올라가면 얘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f'x는 양수인데 지금 요 부분이 3분의 1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음수가 돼버려서 안 되고 그러면 2는 여기에 있거나 더 밑에 있거나 그럼 근데 2가 여기보다 더 밑에 있다고 치면 4가 1로 내려오게 되면 아까랑 똑같이 얘가
f 프라임 x는 양수인데 내려가고 있으니까 음수인데 얘가 양수가 돼서 모순이 생기니까 2는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럼 4는 여기에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요 부분이 0이 돼서 0이랑 같아서 요게 지금 이 부등식이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는 2, 3, 4는 지금 얘를 만족했으니까 이제 1만 만족을 해야 되니까 뭐 5는 이제 여기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5는 무조건 되는 거고, 아니 5는 이제 범위 안에 들어갈 수가, 얘가 이 부등식 만족할 수 없는 거고. 근데 1은 여기에 있으면 얘가 만족을 해야 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f 프라임 1은 무조건 올라가고 있으니까 양수인데, 그럼 얘가 3분의 1보다 밑에 있으니까 얘도 양수죠.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럼 이거는 이제 이쪽 부등식 다 성립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 fx가 양수인 것만 확인을 하면 되겠네. 그럼 fx가 양수가 되려면 그러면 1이 그러니까 f1이 0보다 커야 되겠죠. f1이 0보다 커야 되고, 근데 만약에 0이 또 하나 존재해버리면 정수인 애가 하나 더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0은 여기 0보다는 밑에 있어야 하는 거야. 따라서 f0은 음수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럼 요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식을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fx가 x에다 2를 집어넣어도 4를 집어넣어도 3분의 1이 돼야 돼. 이걸 식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x에다 2를 대입하든 4를 대입하든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fx를 설정을 하는 거야. 최고점 모르니까 A 설정을 요렇게 하는 게 최우선 순위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f2를 찾아야 되는데 f1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3의 2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죠. 얘가 0보다 커야 하는 거야. 따라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반면에 f0은 0 집어넣으면 8의 2 플러스 3분의 1인데 얘는 얘가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 또 0도 만족해 버리니까 0보다 더 밑에 있어야 하는 거야. 0보다 밑에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4분의 1. 따라서 a의 범위가 나왔죠. a의 범위가 마이너스 9분의 1 이상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분의 1 미만이 되겠죠. 우리는 f0의 최소값을 찾을 거니까 f0은 8a 플러스 3분의 1이죠. 8a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일단 여기다 8을 곱하고 3분의 1을 더하면 여기가 9분의 3이니까 8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9분의 5 이렇게. 뭐 이쪽은 뭐 0이 될 텐데 어쨌든 우리는 최소값을 찾고 있는 거니까 얘가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9분의 5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점 t, 0이 p고 그 다음에 점 q의 좌표와 아래 좌표의 x 좌표들을 ft 그 다음에 gt라고들 쓰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선은 순서상을 좀 써보겠습니다. 얘가 t, 0이고 q의 좌표를 좀 쓰기 귀찮으니까 알파 컴마라고 쓰죠. 알파 컴마 탄젠트 알파. H자하고 좀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H자가 나와 있어서. 그 다음에 R은 0, 베타라고 하죠. 지금 이제 알파가 FT인 거고 그 다음에 베타가 GT인 상태예요. 이렇게. 첫 번째는 이제 문제가 점 Q에서의 접선이 점 Q에서의 탄젠트 X의 접선이 PQ의 직선과 평행하되 평행 뭐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평행이 아니고 이건 결과적으로 여기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일치가 요 Q의 좌표로 이렇게 연결한 거기 때문에 일치가 어쨌든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그럼 이제 기울기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울기는 여기 PQ의 기울기를 써니까 PQ의 기울기는 X진가량 by Y진가량 알파 마이너스 T분의 탄젠트 알파가 되겠죠. 얘가 Y가 탄젠트가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시컨트 제곱 X 시컨트 제곱 X인데 여기다 이제 알파를 집어넣을 거니까 이게 시컨트 제곱 알파랑 같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컨트 제곱 알파랑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얘가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알파 마이너스 t가 되고 여기 탄젠트 알파가 있는데 얘가 넘어가면 나누기 시컨트 제곱인데 시컨트가
코사인의 역수죠. 따라서 여기는 코사인 제곱 알파라고 쓰면 되겠네. 이렇게. 그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얘를 곱하면 코사인 하나가 약분되겠죠. 그럼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되겠네. 이렇게. 얘가 알파 마이너스 t. 그러면 t는 넘기면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다음 이제 GT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GT 그러니까 베타를 정리를 해야 되죠. 이거 정리하기 전에 좀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 게 지금 원 안에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사각형이 원 안에 내접하게 되면 대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가 90도라 여기도 90도가 돼야 된다고. 따라서 요 기울기가 시컨트 제곱이니까 요 기울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서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시컨트 제곱분의 1. 근데 시컨트가 코사인의 역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되는 거죠. 기울기가. 그럼 요 기울기를 찾습니다.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알파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가 돼야 돼요. 그러면 베타를 정리하기 위해서 알파를 일단 이쪽에다 곱하고 베타를 넘겼다 다시 넘기면 베타는 탄젠트 알파 그 다음에 알파를 앞에다 쓰는 게 좀 보기 좋습니다. 알파 곱하기 코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식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를 이제 t에 대해서 매개변수 t에 대해서 좀 미분을 하려고 해요. 그럼 요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첫 번째 식을 t에 대해서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t에 대해서 미분은 1이고 이거는 그냥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고 뒤에 그러니까 알파 프라임만 이렇게 dt분의 d 알파 쓸 건데 이제 그걸 이제 알파 프라임이라고 하죠. 알파 프라임만 갖다 붙이면 돼요. 얘는 앞에는 미분하면 1이고 그 다음에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를 미분할 거니까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뒤에 코사인이 있죠. 곱하기식 미분하고 있습니다. 코사인 제곱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사인 제곱 알파로 이렇게 바뀌겠네. 얘는 알파를 미분했으니까 알파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여주면 돼. 근데 이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라 정리를 하면 얘가 1은 사라지고 얘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 사인 제곱 알파 곱하기 알파 프라임이 1이란 얘기죠. 따라서 알파 프라임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파 프라임은 2분의 사인 제곱 알파 분의 1 이렇게 알파 프라임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f 프라임 t가 되는 거죠. 얘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 식도 이제 미분을 할 거야. 이 식도 미분할 t에 대해서 미분할 건데 뭐 t가 없지만 베타를 미분하면 1이고 그럼 여기는 베타 프라임이라고 써야 된다고. 얘도 그냥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알파 그 다음에 곱하기식이니까 앞 미분 더하기 뒷 미분 앞에 있는 거 미분하면 1이고 뒤에 있는 거 냅두고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있는 거 냅두고 뒤에 있는 거 코사인 제곱 알파를 미분하면 일단 2 코사인 제곱 알파인데 우리는 다시 코사인을 미분해야 되니까 얘가 코사인 제곱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를 미분할 거니까 겉미분하면 이 코사인 알파고 다시 속미분하면 코사인 알파를 미분해.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알파. 따라서 여기 앞에가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사인 알파. 이건 알파를 미분했으니까 여기다가 알파 프라임이라고 써야 돼. 그럼 이제 이 식과의 관계인데 여기 알파 프라임이라서 얘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하면 시컨트는 코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은 역수니까 그럼 여기를 분배 법칙을 하면 이 코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알파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다. 더하기 여기는 사인 제곱을 하게 되면 사인 제곱하게 되면 코탄젠트죠. 그럼 탄젠트의 역수니까 이 탄젠트 제곱 알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면 사인
여기 제곱자를 왜 썼지? 제곱자가 빠져 있어야 되죠. 나가서 2 코사인 알파가 된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사인 알파가 하나 제곱을 곱하면 2 사인 제곱을 곱하면 2랑 사인 제곱 이렇게 사라지겠죠. 약분돼서 사라지면 사인 하나만 남으니까 얘도 탄젠트분의 1이네. 따라서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분의 알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가 베타 프라임. 이제 상황이 우린 이거를 만족하는 점들이 A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 T를 A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는 FA가 그냥 알파가 되는 거죠. FA가 알파. 따라서 탄젠트 알파가 2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돼요. 대입하면 탄젠트 알파가 2입니다. 탄젠트 알파가 2니까 그림을 그려보죠. 여기가 1이고 2고 여기가 루트 5. 이제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베타 프라임이 이게 G 프라임 T 얘기하는 거야. G 프라임 T.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알파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알파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1이죠. 루트 5분의 1인데 제곱할 거니까 5분의 1이 돼야 되겠습니다. 5분의 1. 사인은 루트 5분의 1인데 제곱할 거니까 5분의 2가 돼야 되고, 탄젠트는 2니까 여기는 4분의 1이 되겠죠. 여기는 2분의 알파. 정리를 좀 해봅시다. 얘가 4분의 25네. 4분의 25. 번분수 처리하면 4분의 25인데 뒤에 4분의 1에서 4분의 26 약분하면 2분의 13.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요게 그러니까 G 프라임 A가 되는 거예요. 얘가 G 프라임 A. T를 A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푼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거에 2배를 할 거니까 13 마이너스 여기 숫자를 하나 잘못 썼군요. 여기 루트 5분의 1을 제곱할 거니까 여기가 4가 돼야 되죠. 여기가 4가 돼야 되니까 얘가 8분의 25가 됩니다. 8분의 25. 앞에 여기를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8분의 25. 8분의 25 플러스 4분의 1. 8분의 2. 8분의 27. 이렇게 우리 2들을 다 이렇게 안 곱했죠. 계산 다시 하겠습니다. 코사인 제곱이 루트 5분의 1이라 제곱하면 5분의 1이고, 사인 제곱이 루트 5분의 2라 제곱하면 5분의 4예요. 그러면 8분의 25가 맞습니다. 8분의 25. 탄젠트가 2니까 얘는 제곱하면 4가 되고 앞에까지는 8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얘가 2분의 알파고, 8분의 26이니까 여기가 4분의 26이 4분의 13이 돼야 되겠네. 이렇게. 지금 이게 뭐라고, 이게 G 프라임 A가 되는 거죠. G 프라임 A. 그럼 우리는 이제 FA를 찾아야 되는데, FA가 알파죠. FA가 알파고, 그 다음에 G 프라임 A는 이거에 2배를 쓸 거니까 2분의 13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알파가 사라지고 2분의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P 더하기 Q를 구하면 15가 정답이 됩니다. 자, 12번. 최고차항 계수가 있는 3차 함수는 어쨌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최고차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좀 확인해야 되는 게 1대1 대응이 된다는 말은 항상 증가 또는 감소를 해야 돼.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얘는 항상 증가 함수가 돼야 돼. 꺾이면 안 돼요. 3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야 역함수도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일단 항상 증가한다는 걸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고, 항상 증가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가 이 x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요 k도 음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야. k도 양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k가 음수가 돼서 이런 식으로 뒤집혀지는 그림이 그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역함수 미분법에 대한 이제 고민을 잠깐 해봐야 되겠는데, 역함수란 g하고 지금 hx가 역함수인데 합성하면 x가 되는 걸 역함수라고 하죠. 그럼 얘를 양변을 미분해버리면 g 프라임 hx 속미분하면 h 프라임 x가 1이 되는 거야. 따라서 h 프라임 x는 g 프라임 hx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3차함수로 나와서 이제 최후의 수단 fx는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 여기서 이제 a, b 식 값을 찾아야 하는 거야. 일단은 그림을 그려서 요 상황이 어떤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fx 일단 gx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gx 그림은 얘가 뭐 y축의 방향으로 k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고, 위로인지 아래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밑이 2니까 얘가 증가함수는 요런 지수함수를 이렇게 그려야 돼요. 여기는 이제 원점 0컴마니까 0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k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네요. 뭐 k가 양수니까 얘가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 0이 와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왼쪽에다가 이제 3차함수를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는 모양을 붙여야 되니까 여기만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붙여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지금 이쪽에서 f 프라임 알파가 0인 답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f 프라임 알파가 0인 답이 나와야 하는데 f 프라임 알파가 0인 답이 나올 수가 없죠. 따라서 계속 증가 상태가 돼버리면 그럼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에 중간에 뭐 요런 변곡점이 이게 존재를 해야 되는 거야. 여기가 기울기가 0인 점이 이렇게 존재를 한번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쪽 그래프를 조금 다시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중간에 알파가 이렇게 알파인 점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지. 따라서 이게 f 프라임 알파가 0이 되는 값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f 프라임 알파가. 그럼 얘가 근데 여기가 좌우 미분에서 같아야 되니까 이게 y는 x 세제곱처럼 얘가 중근이 되어야 되는 거야. 중근. 그래야 좌우 뒤집혀도 답이 같아서. 그래서 f 프라임 x를 이제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렇게 여기에서 3중근이 되어야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런 모양이 그려져서 증가에서 증가 상태로 이렇게 바뀌는 3차 함수의 이 기본적인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2차 함수가 이렇게 도함수가 플러스라야 올라가는 일이 발생을 한다고. 최고차의 수가 3차 함수가 1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최고차의 수 3이 돼야 되겠죠. 그럼 f 프라임 x를 이렇게 설정할 가능성이 일단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 역함수를 그렸는데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니까 y는 x를 이렇게 그리면 대칭하게 되면 얘가 1로 가겠죠. k,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똑같이 그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일단 지금 여기 gx의 그래프가 지금 이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는 여기에서 뾰족점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뾰족점이 한번 발생을 하니까 모양이 바뀌죠. 얘가 아래로 보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서 뾰족점이 발생하죠. 지금 gx는 x는 0에서 미분 불가능이고 hx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인데 여기서 뾰족점이 발생을 했죠. 여기에서 미분 불가능이야. 근데 우리는 그 다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h 프라임 x를 생각을 할 건데, h 프라임 x 여기가 알파 컴마 뭐 f 알파가 있겠죠. 이렇게 f 알파가 있으면 여기 대칭 이동한 요점의 좌표는 f 알파 컴마 알파가 되는 거야. 이렇게 x랑 y는 자리 바꿨어야 되니까. 근데 hx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근데 얘가 f 프라임 알파가 알파 집으면 0이잖아. 이렇게 f 프라임 알파가 0인데 여기에 h 자리에 f 알파를 집어넣어 버리면 이렇게 여기가 g 프라임
F 알파인데 F 알파는 이게 원함수에서는 y 값이 얘가 원함수에서 y 값이니까 x 값이 알파랑 같은 거야 이게 짝이. 따라서 여기는 g 프라임 알파가 돼야 돼 이렇게. 예분의 0이 되니까 g 프라임 알파가 f 프라임 알파랑 같은 거잖아 이게. 뭐 f하고 g하고 막 섞여서 막 써놨네. 이거를 그러니까 g하고 f하고 0보다 양쪽이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헷갈려서 자꾸 똑같이 글자를 썼는데 어쨌든 f 프라임 알파가 0이니까 분모가 0이 돼버리면 이제 얘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분모가 0번의 상수가 돼버리고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hx는 x가 f 알파일 때 항상 이제 정의되지 못하는 거야. 정의되지 못한다. 따라서 미분이 불가능한 거야. 이제 미분계수가 없죠. 미분계수가 h 프라임 x의 미분계수가 여기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좌우로 덧셈을 한다고 해도 여기가 정의되지 못하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 상태가 돼버리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얘네들의 이제 미분 가능성인데 x는 p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가 일단 이거 x가 f 알파일 때 이 답을 하나 찾아버렸잖아. x가 알파일 때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값은 얘는 x는 0에서 미분 불가능이고 얘는 x는 k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에서 미분 불가능인데 이거는 이렇게 계산할 때는 얘네들이 다 미분 가능한 상태가 돼버려야 돼.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봅시다. gx가 마이너스 hx인데 절대값 hx인데 자 얘는 0에서 미분 불가능이고 이거는 이거 뭐 접혀서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절대값이면 더 부족점이 되겠죠. k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인데 미분 불가능인데 얘네들의 이거는 어쨌든 요 점들이 결국은 여기에서도 연속이 여기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값하고 요 값이 같아야만 이제 상황이 이루어질 수 이렇게 미분 불가능한 점들이 얘랑 덧셈 하다 보니까 같아져서 좌우 미분계수가 같아서 같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얘가 뭐 이 숫자가 다른 숫자가 돼버리면 얘랑은 이제 같아질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x는 1에서 미분 불가능, 여기 0에서 불가능이 돼버리면 따라서 얘랑 같은 k가 반드시 루트 2 플러스 1이 되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얘 gx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gx는 hx가 마이너스라면 플러스로 나올 테고 hx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얘보다 더 밑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더 밑에 있을 때니까 이쪽. 그러면 근데 이게 실제 0이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죠.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hx가 어차피 양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hx가 돼야 돼 이렇게. 그럼 이제 절대값 얘가 일단 x는 0에서 미분 가능한 상태가 돼야 되니까 이제 미분에서 0을 집어넣을 거야.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어쨌든 얘랑 답이 같아야 하는데 미분에서 0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문제는 이제 좌우식이 다르다는 거죠. 좌우식이 다른데 일단 우리가 이게 결국 여기 원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0,0을 지나가야 됩니다. 0,0을 gx도 그렇고 hx도 그렇고 0,0을 지나가야 돼요. 역함수 0,0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0,0을 지나가야 되고 그럼 이거는 이제 왼쪽에서 할 거니까 이 gx가 그냥 fx인 거잖아. fx. 그럼 일단 fx를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쓸 건데 일단 f0이 0이 돼야 되니까 f0이 0이 돼야 되죠. 그럼 c가 0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x를 찾아보면 3x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다 0을 여기 gx가 fx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f 프라임 0이라고 쓰면 돼. 근데 이거는 0,0을 지나가니까 f 프라임 0분의 1이라고 써야 돼. 이렇게 뒤집어서 역함수 미분법으로.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쪽은 얘를 미분해야 되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 지수 그대로고 얘는 상수니까 사라지겠죠. 그럼 x에다 0 집어넣으면 얘는 그냥 k가 되겠네. k가 루트 2 플러스 1이었죠. 여기가 루트 2 플러스 2가 된다고. 플러스 1. 그럼 이건 역수니까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죠. 유리화를 하면 1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인데 얘를 뺄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로 바뀌겠습니다. 그럼 얘가 2가 되겠네. 그럼 f 프라임 0을 k라고 하고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양변에 k를 곱하고 넘겨서 정리하면 k-1의 제곱이니까 k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f 프라임 0이 1인 거야. 그럼 f 프라임 0이 1이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이 되는데 그럼 b가 1이겠죠. 이렇게 b가 1. 근데 우리가 아까 중간에 뭘 얘기를 했었냐 하면 여기 이제 3등분 얘기하면서 f 프라임 x가 요렇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제 두 가지 식을 비교를 해보죠. f 프라임 x가 지금 현재 정리하고 있는 거에서는 2ax 플러스 1인데 앞에서 생각했던 건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럼 얘는 전개를 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알파 x니까 6알파 x 플러스 3알파 제곱 이렇게 되지. 얘가 근데 좌우 같은 식이 된다고. 따라서 2a랑 마이너스 6알파랑 같아야 하고 그 다음에 1이랑 3알파 제곱이랑 같아야 돼. 따라서 알파 제곱이 3분의 1이 되어야 하고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돼야 되겠죠. 다시 근데 알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차 함수 위에 있기 때문에 3차 함수 위에 있어야 되는 점이잖아. 따라서 알파는 음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알파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분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럼 a는 마이너스 3알파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여긴 루트 3이 되겠네. a가 루트 3. 그러면 이제 식을 정리를 하면 fx는 x 세제곱 그 다음에 a가 루트 3이니까 루트 3 x제곱 b가 1이었죠. c는 0이었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제 대입하겠죠.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7분의 3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루트 3 제곱하면 3분의 1이죠. 3분의 1이니까 여긴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9분의 루트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